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선행학습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쉽습니다. 배추가 있어요. 근데 이 배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습니다. 우린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를 뭐라고 했었죠? 균형 상태. 이때의 가격이 무슨 가격? 균형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2020년에. 그런데 갑자기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산 김치에서 무언가가 나왔대요. 그럼 사람들이 김치를 사서 먹을까요? 잘 사서 안 먹겠죠. 그럼 김치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김치를 직접 담그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추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국산 배추의 수요가 급증했겠죠.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단기에. 그런데 바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나요? 늘릴 수가 없죠. 배추를 생산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되니까. 공급의 장기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럼 2020년에 수요 증가에 따라 고스란히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럼 초과 수요끼리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은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값이 금값이 됐어요. 다른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했네. 내년도는 배추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2020년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2021년도에 배추 공급량이 증가한 거예요. 여기를 봐도 드넓은 허런 배추밭. 이렇게 배추밭들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수요는 증가할까요? 수요는 증가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급 증가에 따라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가격이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배추를 수확하는데 들이는 비용이 팔고 받는 금액보다도 더 작으니까 운송비까지 따지면 그래서 배추를 뽑지도 못하고 트랙터로 갈아엎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렇겠죠. 그럼 펑펑 울면서 배추밭을 갈아엎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결심을 했냐면 내가 다시 한번 배추 농사를 지면 나는 성을 간다. 그래서 이 시에서 박씨로 갈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신 거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2022년도에 배추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네요. 중요한 게 2021년도에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2021년도에 공급량이 준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공급량이 준 거죠, 지금. 그럼 2022년도에는 공급 감소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배추 가격이 다시 폭등해요. 그랬더니 2023년도에 갑자기 농촌에 박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성을 갈고 다시 2022년도에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2023년도에 공급량을 늘려버린 거죠. 그럼 초과 공급에 따라 다시 가격이 폭락해요. 이렇게 수요 증가에 따라 바로 공급이 증가 못하니까 초과 수요 발생, 가격 폭등, 초과 수요 발생, 가격 폭등,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다시 공급량 늘려서 초과 공급 발생, 가격 폭락. 얘를 반복해 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거미집을 닮았다 그래서 얘를 거미집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거미집 이론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바로 따라서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론인 겁니다. 이 이론이. 그래서 모든 재화에 다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단기에 공급이 불가능한 재화만 이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과 농수산물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짓는데,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특성이 있겠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만약에 공급자가 2021년도의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2021년도의 공급량을 결정지어버리면 초과 수요 없고 초과 공급 없어요. 그럼 가격 폭등 폭락은 없습니다. 그럼 거미집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자가 정확히 반드시 전년도 가격에 의해서 2020년 가격에 의해서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2021년도에 공급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죠, 지금. 2021년도에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2022년도에 공급량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급은 정확히 한 기씩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때 수요는 바로바로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거미주이론은 수요가 증가돼도 공급이 바로 증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론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공급자는 짱구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공급자가 만약에 정확히 미래 가격을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으면 거미집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짱구가 아니면 거미집에 걸린다, 피한다? 피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간 차이는 수요 때문에 발생하나요? 공급 때문에 발생하나요? 공급의 비탄력성.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량을 바로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게 왜 거미집 이론인지 느낌이 안 오시죠? 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프로. 처음에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마주친 교차한 점, 균형점이 있었습니다. 균형점이죠. 근데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아까 생각하세요. 수요가 증가했네요. 그럼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하죠? 우측 이동.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원래는 균형점이 이렇게 한 방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한 방에.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급량도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급량이 증가가 안 되니까 수요만 증가하니까 공급량 여기서 올라가 보면 수요를 만나려면 위로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바로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폭등한 거죠. 그럼 이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이제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렸더니 초과 공급. 그럼 초과 공급에 따라 가격은 폭락하고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은 여기에 있죠? 그럼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다시 가격 폭등.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리니까 초과 공급, 가격 폭락, 초과 수요. 가격 폭등, 초과 공급, 가격 폭락을 반복해 가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지금 뭘 닮았나요, 여러분? 거미집이죠. 그래서 이게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한 점으로 모이고 있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걸 뭐라고 하죠? 의견을 수렴한다. 그래서 얘를 수렴형이라고 해요. 이 형태가 세 가지로 쪼개져요. 왜냐하면 시장엔 누가 있죠,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 수요와 공급의 무언가의 모양의 크기에 따라 이 모양이 달라진대요. 거미집 이론의 모양이. 그래서 이제 이 기울어진 정도를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수요 곡선과 공 곡선의 기울기를 제가 수요를 좀 더 완만하게 그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한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 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작아요. 그럼 우리 탄력성 부분에서 설명드릴 때 완전 탄력적인 게 수평선이었죠. 그러니까 수평선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작을수록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이었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거미집 이론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기울기가 결국은 탄력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세 가지 형태가 나온다가 이 내용의 포인트네요. 근데 중요한 건 수요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죠, 여러분. 공급 곡선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플러스죠. 기울어진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럼 이 둘을 단순히 놓고 비교하면 항상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커요. 그러면 탄력성의 정도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울어진 정도를 보고 싶은 것이지 방향을 보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얘를 없애버려요. 방향을. 기울어진 정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다면, 더 완만하다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면 이때는 수렴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MM으로 이것만 기억하실 거예요. 수탄, 수만 기억할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수탄, 수.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인 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주지 않고 뭐라고 줄 수 있다? 기울기의 절대값의 크기 비교로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럼 수탄, 수면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은 것이다만 기억해 주시면 되네요. 그럼 반대로 하나 볼게요. 지금 그걸 보기 전에 얘는 동태적 이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균형점이 한 방에 갔나요? 세월을 흘러가면서 변화했나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래서 얘는 정태적이다, 동태적이다, 동태적인 움직이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뭐요? 아까와 기울어진 정도가 다른 게 느껴지셔야 돼요. 지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균형점이 형성돼 있었는데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측 이동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 증가 시 공급량이 한 방에 증가가 된다면 여기로 갈 텐데 공급량이 증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가격 폭등.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리니까 초과 공급. 초과 공급에 의해서 가격 폭락해요.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려버리면
줄여버리면 여기에 있죠. 그럼 초과 수요, 다시 가격 폭등, 다시 초과 공급, 가격 폭락하면서 밖으로 벗어나가죠, 지금. 되세요? 그래서 집에만 있지 못하고 계속 밖으로 맴도는 사람이 젊음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산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산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큰 거네요.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거죠. 수요 탄력성이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크기가 같으면 돌고 돌고 돌아요. 같은 범위 내에서. 얘를 순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일이 기억하지 말고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실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수탄수. 예, 수탄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공급자는 짱구다.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치켈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에거먼이나 이렇게 기억하기도 할 거예요. 나중에는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선행학습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